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 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 재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또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5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성적이 이만큼 오르더라 라고 하는 뭔가 혹하는, 재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사실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재수를 권장하는 것 같은 기사들, 또 재수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기사들, 또 그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신문 기사들의 내용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재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고 값진 시기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를 했었을 때 거기에 성공 못지않은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되게 커다란 모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우리가 재수를 2022학년도에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신문의 기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에 6명이 재수생이다, 3수생 이상이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재수생이라고 치면 나오는 기사들인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재수생이 돼야 되겠구나, 재수생이 되어야 입시에 성공을 하는구나, 재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들죠. 그렇죠? 이런 기사의 내용들은 마치 재수 학원에서 또는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기사들에서 나오는 기사거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재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재수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안을 삼으실 수도 있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또는 2020년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입학생 중에서 34%가 재수생이다, 이런 기사의 내용들은 물론 실제 서울 소재 재수생들 중에서 합격생들 중에 재수생의 비율이 실제 34%, 또는 일부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재수생의 숫자나 비율들을 언급하게 되어지면 마치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것처럼, 또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서울 주요 대학이나 또는 서울대나 의대 합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를 갖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약대가 33개 대학에 1553명의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도 이제 2022학년도에 대학 입시 정시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고, 네 번째는 건국대학교 의전원 의대로 학제 개편, 그래서 2022학년도에 40명을 선발한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 이 세 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의전원과 의대를 같이 병행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고 2024학년도까지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의대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의대 선발 비율이 40명이 더 는다는 거죠. 작년에 강원대학교가 의전원에서 의대로 모집 인원을 돌려서 선발하게 되어지면서 작년에 강원대학교가 선발했고, 올해는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까지 들어오면서 결국 내가 의학 계열 또는 의대나 약대로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결국은 정시에 대한, 재수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갖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원격 수험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과 학력 격차가 우려가 되어진다. 재수생과 격차가 불보듯하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 부모들이 물상이다. 이런 기사의 내용들은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재수생들에게 더욱더 재수에 대한 기대감과 재수를 했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반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구나,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돈을 써야 되겠다, 사교육을 실시해서라도 뭔가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들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기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현재 2월이나 3월 정도 되어지는 시점에서는
틀림없이 재수생들에게 뭔가 우호적인 기사의 내용들이 막 쏟아지겠죠. 마치 2022학년도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마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 재수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기,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대학 입시의 목표를 정해서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재수생들의 비율이 사실상 서울 수도권으로 대부분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재수생의 비율이 약 30%가 채 되지 않는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히 강남이나 서초성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약 55% 정도의 재수생들의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 재수생의 비율이 55%라고 한다면 실제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수능을 시험을 보는 반수생들,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 10명 중에서 6명 정도 또는 7명 정도는 재수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10%, 많은 경우에서 20%나 30%의 재수 비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재수라고 하는 것이 강남 쪽, 서울 쪽으로 집중되어지는 현상들, 결국은 누가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부여받느냐 또는 두 번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학생에게 기회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면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점차로 우리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예전보다 조금 더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대학에 입학이 수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점차로 고도화되어지고 4차 산업으로 발전해 되어지고,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종사에 대한 희망이 더욱더 커지면서 대부분의 대학 입시가 자연계에서는 의학 계열 쪽에 편중되어지거나 아니면 스카이 대학 쪽에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올라, 재수를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수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도 그 성적으로 갈 대학이 없고,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대학에 만족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 못지않게 우리가 눈여겨볼 점들은 뭐냐면 3수생이나 4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 합격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최근에 신문기사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죠. 뭘 강조했냐 하면 결국 서울대 합격생들 중에서 N수생의 비율이 58.8%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마치 재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재수생이 되어야 60%대의 합격률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반대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을 고려했었을 때 정시에서 3개월 합격한 재수생, 3수생, 검정고시 모든 학생들의 비율을 따지면 58.8%고 재학생의 비율은 37.3%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0.2%가 줄어서 37.1%의 재학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수시 전형으로 보게 되어지면 수시 전형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재수, 삼수, 검정고시를 다 합쳐서 비율적으로 6.4%밖에 되지 않고 재학생의 비율이 무려 89.3%. 자,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수생, 삼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 수시 전형에서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실제 지원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뒤집어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 재수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결국 수시는 고등학교 3학년, 정시는 재수생으로 양분되어지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시 전형에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정시에서 승부를 봐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수생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을 비교했죠. 하지만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29.9%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이 30% 정도가 되어지면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 재수생과 재수생의 경쟁이고 재수생과 삼수생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생 숫자의 경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대학교의 예로만 봐도 자 2020년도에 삼수생의 비율이 얼마였었냐면 정시에서 15.5%였는데 2021학년도 정시에서 삼수생의 비율을 보면 16.6%로 비율이 1.1% 상승했죠. 결국 삼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삼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삼수생은 어디에서 온 거야? 그냥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갑자기 삼수생으로 넘어오나? 그게 아니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재수를 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삼수를 하는 학생들인데 결국은 삼수생들은 특징이 이거죠. 첫 번째는 재수를 해서 완전히 실패를 해서 삼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올랐으나 그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삼수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삼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재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를 해서 실제 성적이 오르지만 적당히 성적이 올라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거. 왜? 대부분의 학생들의 희망의 중심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상위권 대학이거나 의학계열 쪽의 진로 희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는 할 수 있고 성적이 오를 수 있으나 그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재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재수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2022학년도 재수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은 기존의 점수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되어야만 재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삼수생이나 사수생 내에 포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재수가 불리한 이유는 과연 뭔가? 아까 얘기했죠. 재수가 유리한 이유는 뭐냐? 약대가 들어온대. 의대 선발이 이루어진대.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매우 유리하대. 등 정시의 비중이 수시의 비중보다 좀 더 늘어난대. 등등등과 같은 고려들을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마치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연고대를 갈 수 있고 약대나 의대를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재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사실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전년도에 맞았던 점수보다 표준 점수 5점이 상승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점수에서 표준 점수가 20점이 올랐어. 가천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표준 점수가 20점이 오르면 동국대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재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실제 이번에 가천대를 붙을 수 있는 성적이거나 아니면 국민대를 붙을 수 있는 성적이라 하더라도 꿈꾸는 대학은 서울의 주요 대학이거나 의학계열 쪽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점수대보다 많은 점수대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재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라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재수를 해야 될 것이냐? 재수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 또 우리가 재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재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른들과 다르게 그게 머리에 가득 차면 오로지 그냥 공부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죠.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과 인생을 살아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되면 선택을 무르거나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나이 때에는 뭔가 결심을 하면 실천하려고 반드시 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부모님들이 재수를 결정하거나 학생들이 재수학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재수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을 아시는 것처럼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을 바꾼 거는 2014년도에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다가, 자, 2022학년도에 가군으로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는데, 서울대가 군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군 이동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군 이동을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2022학년도에 정시의 원서를 쓴다. 그 원서 쓸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원서 쓰냐면 2021년도에 경쟁률, 그쵸? 2021학년도에 합격 컷, 2021학년도에 원서 지원의 경향과 패턴을 반영해서 2022학년도에 원서를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원서를 쓰는데, 결국 2021학년도에 입시의 데이터가 2022학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정시 원서 지원에 불안정성이 발생이 되는 거죠. 불안정. 더군다나 수시는 원서 지원을 6번 하게 되어지는데 정시는 단 3번 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다군을 빼고 난 다음에 간하군을 생각하면 2번에밖에 기회가 없는 거고, 그 2번 중에서도 생각할 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3학년들처럼 원서 지원을 가나다군을 다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군 빼고 가군과 나군 2개 중에서 하나를 안정을 쓰면서 상향을 노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서울대학교가 2020학년에도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모든 대학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입시 데이터를 반영으로 한 2022학년도에 안정적 원서 지원을 토대로 한 상향 지원의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바로 뭐냐면 결과 중심의 입시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잘 봐도 내가 6월, 9월에 수능 만점 맞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 성적을 반영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6월, 9월 수능 만점을 맞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6월과 9월을 만점을 맞고 난 다음에 수능에 가서 수학을 3개를 틀렸어.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만큼 수능은 결과 중심의 입시고, 평상시에 모의고사 시험 아무리 잘 봐도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원서를 써야만 되는 정시 지원에서 데이터가 무력화되어진다면 결국은 원서 지원은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입시의 불안정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택과목제가 도입이 되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통과목에 대한 75, 선택과목 25 비율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공통과 선택과목을 진행하는 학과는 과목은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점의 발생이 달라지는 경우들은 아시는 것처럼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했었을 때 일반 과목을 선택했을 때보다 표점 차이가 적게는 3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3점과 5점은 엄청난 격차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쵸?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수능 성적 잘 나오기 어렵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의 데이터가 무력화되어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내가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2등급을 맞은 아이보다 표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의 노력이 반드시 결과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목 선택에 따라서 불리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2022학년도는 여기에다가 국어나 수학까지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국어나 수학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들은 과목 계산하는 방법이
공통 과목의 점수를 기초해서 선택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차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지만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하죠. 재수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업이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 또 온라인 학습을 진행한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런 기사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흐뭇하죠. 아, 재수생은 잘 되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왜?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을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0%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29.9%예요. 그럼 2022학년도에는 재수생의 비율이 그것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왜? 작년에 재수하거나 작년에 고등학교 시험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능 시험에 응시했었던 학생들이 작년에 2021학년도 수능 성적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게 다 누구야? 나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수생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입시에 매우 불안정한 요소라는 얘기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사실 수능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것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작년에 재수하셨던 분들,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형학원에서 재수하셨던 분들은 여름이 되어지면서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학원을 접고 다시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독학재수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학원을 전전긍긍했거든요. 학원의 사이즈가 크고 학원의 인원이 많을수록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에 따라서 또는 2단계, 2.5단계에 따라서 학원의 문을 닫거나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재수생들은 정상적인 학업이 유지가 되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6월, 7월, 9월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학습의 리듬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수능이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오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요소죠. 우리가 예전에 2022년 한일 월드컵 같은 거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 하나만으로도 그 해에 만약에 월드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재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코로나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학원의 문을 닫게 만들거나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유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재수생들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수하면 성적 올라? 재수하면 성적 올라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기가 어렵죠. 성적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점수에서 5점이 올랐다 10점이 올랐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왜? 그걸 목표로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재수를 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많은 목표점을 가지고 재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성적대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 목표 대학이 의학계열이거나 아니면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삼게 되어지면 결국 성적을 올랐으나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재수에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올랐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수로 연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가 재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자칫 잘못하면 삼수로 갈 가능성을 매우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결국은 재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재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 의대가 들어온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그럼 재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성적이 올라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시에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의 데이터가 사실상 무력화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깜깜이 입시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재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수를 해야만 과연 목표하는 대로 재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재수를 진행을 하게 되어질 때 누가 어느 학원을 다니면서 재수를 성공했다, 아니면 어느 학원을 재수를 가야지, 막연히 누군가의 합격 사례나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재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학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나의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수능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패턴이나 학습 성향을 봐야 되겠죠. 우리 애는 보니까 친구 없이는 도저히 공부 못해. 이런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고 내 학교의 친구들이 다 다니고 있는 학원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 가탐에서 특히 수학만 성적이 안 좋아. 나머지는 성적이 괜찮아. 이런 경우들을 국어, 영어, 수학, 가탐을 균일한 교과목을 진행을 하는 일반 재수종합반을 가게 되어지면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학습 또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져도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영역별 점수대,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성향이나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재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재수를 하는 거죠. 자, 3월부터 11월 달까지, 2월부터 11월 달까지 재수하는 과정이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과 공부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밥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가열하면서 밥을 끓이는 시간이 있다면 그걸 다시 숙성해가지고 완성하는 뜸을 들이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공부는 모든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2월과 3월에 재수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공부의 완성 시점은 어디에서 최소한 와야 되냐면 적어도 6월이나 7월 정도의 완성 시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빨리 완성시키기가 오면 올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제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수능에서 성적이 잘 완성이 되어지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수능에서 점수를 내지 못했다? 그럼 그 이유는 바로 뭐야? 완성 시기가 늦게 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작년에 3월 달부터 공부가 완성 시기가 왔고 그 3월, 4월 이후로 실전 파이널 과정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수능에서 점수가 왔겠지만 3월, 4월, 5월, 6월 쭉 가면서 공부가 등락을 거듭했고 또 나왔었던 성적 자체가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했고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의 변수가 되게 심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불안정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수능에서 불안정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시기는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6월이나 7월.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재수를 시킬 때 생각할 거는 11월 달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생각할 건 단지 6월이야. 6월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공부가 6월까지 공부를 해서 완성하고 성공했다면 그 공부는 반드시 11월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부한 공부가 6월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재수 때의 학습 성향과 학습의 성적이 6월이 가서도 개선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11월이 되어져도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건 단지 6월까지의 공부 방법, 6월까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6월까지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정도의 과정이 학습의 노력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시기라고 본다면 그리고 9월부터 수능까지의 과정이 실전 마무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이 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9월 달에 정점을 해서 실제 수능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성적 하락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실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그거죠.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와 중압감과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실제 6월과 9월에 비해서 수능 성적에서 대부분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6월 같은 경우에 전체 수험생 중에서 비율이 14.12%, 2021학년도에, 그 다음에 9월에서는 17%였는데 이 재수생의 비율이 수능에 가서 29.9%로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평상시에 1등급을 쭉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 성적을 봤었던 수능 시험에서 나보다 더 높은 고득점자들이 위에서 형성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내 등급은 밑으로 낮아져서 2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재수생의 대부분이 수능에서 들어온다는 점이나,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의 난이도나 수능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재수생들이 6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으나 실제 수능으로 가게 되어지면 점수 하락폭이 크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게 정말 어려운 점이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하지만 나는 그래도 수능 시험을 잘 봤어. 하지만 잘 봤는데 과탐 선택 잘못했어. 두 번째, 잘 봤어. 그런데 원서 지원을 잘못해서 정시에 불합격했어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재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결국 정시에서 원서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똑같이 3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3회의 지원을 다 적극적인 상향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공부가 완성이 되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는 첫 번째는 모의고사 잘 봐도 소용없다. 오직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조기 완성과 실전 마무리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 3월까지만 생각해라. 11월까지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남은 3개월이나 4개월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취약 과목에 대한 성적을 끌어올리고 목표 지점까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안정적으로 11월 달까지 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월과 7월 이후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학생의 성적과 학습 성향에 맞는 재수 전략을 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퍼 리뷰의 2022학년도 독학재수 특별반 2월 22일부터 우리가 개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재수학원이 진행이 되어진 지 한 16년 정도 되어지는데, 사실 재수학원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독학재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을 때 강남 지역에서 독학재수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생소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학원들이 한 반에 50명, 60명을 놓고 재수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했죠. 그게 실제 학원에서는 커다란 수익 구조가 나오는 구조였었으니까. 하지만 입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게 되어지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게 되어지면서 독학재수 학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독학재수 학원들은 흔히 말하면 마켓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편의점과 같은 거죠. 그냥 대기업에서 여러 개의 지점을 분산하게 되어지고 그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하이퍼 리뷰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독학재수를 운영하고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입시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학원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대형 학원들의 일종의 하나의 편의점식으로 대부분이 독학재수들을 운영을 하거나 학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 관리자의 개념일 뿐이지 실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장이 이끌어가는 학원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고, 하이퍼립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학재수 프로그램은 3가지 방법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 독학재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자, 독학재수는 관리형 독학재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학원이 독학재수가 일반적으로는 자유형 독학재수라 학생이 아무 때나 오고 들어가고 학생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원에서는 철저하게 학습 관리, 그 다음에 등원 관리,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로 학생을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학원에서 얼마나 학생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 학생과 부모가 얼마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공부 모든 걸 맡기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알아서 대학 가는 구조가 돼야 돼요. 결국 뭐냐면 부모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부모와 학생의 공부 상태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입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원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학생의 공부 상태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입시를 끌고 나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프리미엄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결국 다른 독학재수와 차별화되어지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들에게 질의응답이 가능해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대학생들이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게시가 되어져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공부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스케줄 관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 또는 국어 어떤 특정 영역의 과목이 매우 부족하고 또 선생님들과 잘 맞아서 1:1 클리닉 수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취약 과목 독학재수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독학재수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학원에서 1:1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학생이 이리저리 학원을 마치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모든 공부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은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그 성공재수 종합반은 국어, 영어, 수학을 1:1 개인 수업, 1:1 개인 과외식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과탐 같은 경우는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일반 재수학원이 하루에 7교시, 8교시야. 어떻게 돼? 7교시, 8교시 수업을 듣다 보면 문제점이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터넷 강의만 계속 들어. 그러다 보면 인터넷 강의가 본인하고 잘 안 맞는 학생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면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가. 이런 학생들. 또 성적의 기초가 부진하기 때문에 빨리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의학 계열 쪽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양의 수업보다는 적은 양의 임팩트 있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구심점 있게 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런 성공재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에 3, 4교시 정도의 적은 수업 대신에 밀도 있는 수업, 그 다음에 엄청난 과제의 양과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더 집중력에 이끌어나가는 학생 계획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은 매달 학생의 학습 상태나 성적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학재수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성정구재수 종합반을 진행하시다가 6월, 7월 졌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성적이 향상이 되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독학재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재수학은 어떻습니까? 2월이나 3월에 정해진 학습의 프로그램이 11월 달까지 계속 가는 거죠. 학원에다가 나의 달라지는 성적과 또 내가 요구에 따라서 학원의 학습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12시간 수업을 듣는데 나는 수학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 나는 국어를 더 듣고 싶으니까 수학 수업을 12시간 들었는데 이제는 6시간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빼주세요. 이런 게 재수종합반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고 수업을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이퍼리뷰는 매달 학원의 학습 상태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학원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변화 상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변경해 나가면서 수능 마지막까지 완성도 있게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도 다른 학원과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자, 다섯 번째는
예습, 수업, 복습에 이런 피드백 수업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입시의 마지막 승부까지 이끌어 나간다는 점, 직접 제가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직접 정시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하이퍼립에 맞는 학생들은 어디까지냐?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과연 내가 이 학원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 학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학생들이 하이퍼립의 학원에 다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들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우리 학원에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원에 적합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 적합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적합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성향과 패턴이 구조고 이런 성향이거나 이러한 학생이 맞다면 그러면 하이퍼립이 어느 정도 맞춘 학생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 맞춤 1대1 수업이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한 예체능계 학생들. 자, 예체능계 학생들은 사실은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스케줄이 변동이 되게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1대1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프로그램들보다는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에 잘 맞지 않는 학생. 세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등급이 3등급이야, 4등급이야,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다 2등급을 맞았는데 어떤 한 과목이 4등급을 맞거나 3등급을 맞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학습의 부진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실 6월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개별 맞춤,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기조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일일 학습 관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공부가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가져가고 싶은 학생들. 다섯 번째는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한 N수생들.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했어. A학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올해 B학원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재수학원들은 사실 프로그램에서의 별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A학원에 계시던 분들이 내년 B학원을 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학원에서 재수학원을 이동했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학습의 동기부여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하이퍼리뷰와 같은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학원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학습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곱 번째는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내가 올해 기회가 될 수 있는 의학 계열의 뜻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볼 때 우리 애를 반드시 의대 보내야 되겠다, 약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이퍼리뷰 독학재수 프로그램, 성공재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리뷰 학원은 대치동에 있고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원은 학원 내에 기숙시설을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이퍼리뷰 학원 바로 옆에 1분 정도 거리 내에 기숙사들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까지 하이퍼리뷰 학원과 연계되어져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이퍼리뷰 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 관리,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이 끌어올려졌을 때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시나 정시, 입시 컨설팅까지 모든 과정이 학원 내에서 모든 과정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원, 일반적인 독학재수 학원과는 좀 더 차별화되어진, 또 차별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원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월 22일부터 우리가 독학재수 또는 성공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자, 하이퍼리뷰 학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혹시나 나하고 잘 맞지 않을까, 또 이 학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셔서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